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의원으로 결정이 됐죠. 근데 김기현 의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언론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뭐 정책 능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합리, 온화 뭐 이런 얘기가 그 수식어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김기현 의원, 지금 제1야당은 대선을 10개월여 정도 앞두고서 합리적이고 온화한 야당의 그 어찌 보면 대여투쟁을 이끌 사령탑으로 김기현 의원을 선출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아마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러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이 뭔지. 바로 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의원의 반전, 불과 그 2년 내지 3년 만에 벌어진 대단한 반전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슨 얘기냐면 울산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사실 판사 생활을 했는데 판사 생활을 얼마 안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처음에 한나라당 부대변인 으로 들어온 게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그 후보가 2002년에 이제 낙선을 하고 아마 그 어간에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서 2004년에 17대 총선에 처음으로 배지를 달았습니다. 17대 총선이라는 거는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치러진 총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리 3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선하고 울산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울산시장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65.4%라는 최고 득표율로 해서 당선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김기현 의원의 정치 인생에 변곡점이 생기죠. 사실은 무난히 울산시장에 재선할 수 있는, 그리고서 이제 뭐 대권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일부 나왔었거든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서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거품이 된 것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뭐 문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 대통령의 그 30년 절친이라고 하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하죠. 이 당시가 2018년입니다. 이 당시에 김기현 현역 울산시장이 있는데 공천장을 3월달에 공천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날 울산시장 시장 비서실을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금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다. 황운하 의원은 그 문제로 기소가 돼서 있죠. 근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뭉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건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고, 거기에 핵심 피해자가 황운하 현재 의원, 그 당시에 이제 하명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뭐 등등. 왜 그러냐면 사실상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동원됐거든요. 정무수석, 그 당시에 한병도 정무수석이죠. 그 다음에 뭐 국정상황실장, 사회정책 비서관, 뭐 그리고 이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철호 그 당시 후보죠. 후보의 최측근인 송병기, 그 후에 울산 그 부시장을 했던 송병기 씨한테 전화를 해서 뭐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야 되는데 어쩌고 한 게 송병기 씨의 그 업무 수첩에 적혀 있을 정도로 청와대의 각 그 비서관, 수석 비서관실이 총동원돼서 무려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뭐 공천장을 받는 날 김기현 시장실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걸 비롯해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낙선을 합니다. 이 낙선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들이 됐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른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서 뭉개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때도 송철 후보에 맞서서 한 40%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낙선을 했죠. 그게 이제 울산시장 선거의 의혹 사건이고, 그게 불거진 게 2019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낙선하고 이제 한동안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 이제 시름을 겪다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말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관련자들을 다 기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빈칸으로 비워뒀던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그건 이제 결국 기소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시름을 겪다가 작년 총선에서 다시 울산 남구을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서 배지를 달아서 이제 4선 의원이 된 것이죠. 4선 의원에 울산시장 한 번을 한 것이죠. 한 번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낙선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 내 존재가 문재인 정권 법치 파괴의 불법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면서 대여투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마 상당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차 투표 결과는 34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이 101명입니다. 그 중에 34표. 그 다음에 김태흠 의원, 충남 보령 출신이죠. 30표. 권성동 의원 20표. 유이동 의원 17표. 이렇게 얻어서 결선 투표에 가서 101명 중에 100명이 참석했는데 66표를 얻어서 34표를 얻은 김태흠 의원을 제치고 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 대표가 공석이기 때문에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는, 이렇게 돼서 이제 6월 초에 대표 경선을 치릅니다. 아마 이번에 영남권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대표 경선을 치르게 되면 글쎄요, 영남당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또 영남권에서 또 대표가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도 어차피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영남권에서 누가 나오면 또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영남권이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조호영 이제 전 원내대표가 대표 경선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부산에 조경태 의원 지금 출마 선언했죠. 그 다음에 경남에 조혜진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권영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충남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대표 경선이 뜨거워지겠다. 이 대표는 어찌 보면 사실 대표로서의 권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6월 초에 만약 대표 경선에서 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선 첫 번째로 있는 것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합당 원칙 같은 데는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합당 때 어떤 조건, 별로 조건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밀고 당기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합당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합당 때 만약에 어떤 식으로도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당대당 합당으로 간다, 내지는 거기에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합쳐서 뭔가 야권 재편이 크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뽑히는 대표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로 갈지 국민의힘과 바로 연대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이 3월과 4월에 공식적인 외부 활동이 없다라고 한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대로 이제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해도 되는, 본인의 약속을 다 감안하더라도
해도 되는 날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판 날짜가 초읽기에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국민의힘과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은데,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경우에는 또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 관리에 들어가면 거기서 뽑히는 그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완전히 재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6월 달에 뽑히는 대표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때의 대표라는 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6월 달에 뽑히는 대표가 뭐 별 의미는 없겠다.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내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어떤 정치권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는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입니다. 원내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6월 초에 뽑히는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 이런 정도의 의미를 띠고, 그리고 나서 먼저 11월이나 10월쯤에, 원래 예정은 11월입니다만 10월이나 11월쯤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되죠. 이 경선에서 당선된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것이다. 요렇게 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뽑힌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쯤에 뽑힐 대표,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김기현 의원은 과연 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김기현 의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좀 그러기에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겠다. 그런데 최근에 김기현 의원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겪은 뒤의 김기현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겪기 전의 김기현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겪고 나더니 김기현 의원이 투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변신, 반전, 이것이 김기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당선하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 보면 참 정치라는 게 변화무쌍하다. 특히 김기현 의원의 그 어떤 순탄할 것만 같던 정치 인생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뒤집어지더니 그것이 약이 돼서 지금 또 원내대표, 그 다음에 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여기까지 왔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의원의 반전, 이것이 정치권에서 또 한 번의 화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